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바쁘게 지냈어요. 지금도 바빠요. 저랑 또 유명하니까. 유명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뭐, 잡지도 나오고, 요즘에 엄청 바쁜 것 같은데요. 약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봤어요. 그렇게 잘 될지를. 그렇죠. 네. 저랑 또 잘하니까 또 감각도 있고, 보니까 뭐, 스케치랄지 뭐 이런 거 보면 뭐 그냥 창작성이 뛰어나가지고. 일단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고요. 아니, 주변에 그렇게 봐준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다는 거죠. 맞아요. 내 느낌이 딱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언제 만났던가요? 그래요? 몇 년도에 만났죠? 저 16년도인가. 꽤 됐네요. 16년이면 6년이 지났네요. 네. 그러면 이게 영업한 지가 몇 년이 된 거예요? 저는 건축가님 만나고 영업 한 2년 정도 지금 조금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준비하는데 4년이 4년 걸렸어요. 저하고 만나서 1년은 허송세월 보내고 준비한다고 허송세월 보내고 맞아. 연락 오시고 바로 설계한 게 아니라 그때 영업하시는 게 있었죠.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있어서 다른 일도 있었고 또 생각을 또 많이 또 했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시장성도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시장 조사도 해봤는데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마음 먹고 그때 연락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지나서.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처음 한번 했었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연락하신 거죠. 맞아요. 그 사이에는 내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런 관점이 이런 이제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한 달 만에 설계하고, 석 달 만에 짓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전에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 때, 그냥 속전속결을 빨리 만들면, 나중에 보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 기초 작업을 할 때, 확실하게 설계를 해야 작품이 나온다 생각해서, 그때 좀 생각을 또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펜션을 또 다른 펜션 해봤었잖아요. 또. 해봤죠. 가족 펜션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추세가 다 이제 뭐 고급화되고, 또 전문 사람 그런 상대로 나름대로 마케팅을 해야 그래도 경제적인 것 같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님 만나 뵙고, 나름대로 이분이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름대로 그것까지 체크를 하셨어요? 체크했어요. 다른 뒷조사를 하셨네. 네, 다른 건축가님도 한번 만나 뵀어요. 압구정에 계신 분이었던가? 한번 만났었는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가 또 있었고, 또 설계도 또 해보셨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또 확실하게 대답도 하시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 4년 동안 준비했던 게, 여기 이 땅을 성토한이라고 한 2년 동안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영업하시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도 스타 펜션을 운영하셨고 운영하시다가 그거를 팔고 다시 짓겠다 말겠다를 고민한 게 1년이라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 1년 후에 결정을 하시고 땅을 그때 샀죠. 사셨죠. 그렇죠. 사시고 근데 설계를 또 바로 못했죠. 설계를 이제 설계를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도 또 검토를 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만나보고 그것도 1년 그것도 거의 1년 가까이 또 생각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 의뢰를 하고 이제 또 2년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도 또 성공적으로 또 이런 작품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아주 만족하고 우리 여기 펜션은 그래도 이쪽에서는 그래도 다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된 거죠. 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2년을 허송세월을 우리
그 다른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2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우리가 6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2년이 그렇죠. 2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그러면 1년을 설계를 하고 2년을 지었네요. 네, 2년 정도 됐죠.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네. 우리 이거 운영하신 게 약 2년이 되고 그렇죠. 많이 아니고 약 약간 2년. 그렇죠. 약간 지금 약 2년째. 예, 2년째 되니까 뭐 중간에 약간 겹치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전체 한 6년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야, 진짜. 그래서 이게 아직도 다른 펜션들은 지금 좀 공실이 많아도 네. 여기는 공실이 없는 건가? 생각도 해봐요, 제가. 근데 그것도 진짜 이제 건축물이 일단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져져 있고 또 아름답고 또 디자인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나름대로 좀 공격적으로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요즘 그 코로나 때는 잘 됐었잖아요. 외국을 못 나가니까. 엄청 잘 났죠. 그때. 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고 또 홈쇼핑이라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외국 여행 상품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그 여행 수요는 뚫다 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여행 업계가 힘들죠. 숙박업계가. 예, 근데 저희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 선방하죠. 네, 선방하고 있다고 펜션의 기본이 주말에 되고 주말까지 안 되면 이제 망한 펜션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주말이 되면 기본적으로 펜션 돌아가는 게 기본 돼 있고 평일까지 되면 이제 이거는 선방하는 게 되는 거고.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저희는 다 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나름대로는 그냥 고마운 거죠. 예. 엄청 잘 되는 거죠. 지금 금년을 거의 뭐 반 이상이 찾는 거는 굉장히 잘 된 거고 지금 여기가 다섯 실이고 객실이 있죠. 관리실이 한 동이 있고 그 관리실에 두 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그렇죠. 그 조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그것도 다 이제 그 건축가님이 다 설계 반영한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많이 배웠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그 펜션 설계의 대부분을 건축주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 오롯이 펜션까지는 제가 건축주로부터 배웠고 습득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펜션은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한 개 판다. 이거는 이 파는 데만 노력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를 어디 가가지고 이거 한 개 파세요. 1,000원인데 900원에 팔게요. 이러면 파는 데만 노력을 하면 되지만 이 펜션 건축 자체는 사실은 아무리 디자인이 물론 디자인이 엄청 좋으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펜션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서 짓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렇죠. 알아도 뭐 안 되는 거지.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내가 다 대부분은 비용을 빌려서 하는데 그 리스크를 다 정신적으로 감내하다가 잘못하면 병 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설계하는 사람들도 이 그 미묘함에서 오는 장사가 되는 펜션을 설계하는 거는 본인이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경험이 이제 실제로 그 사용하면서 그 경험이 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없죠. 제가 펜션 운영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펜션을 좀 오래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동선이 어떤 위치랄지 수영장은 어떻게 위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노천탕은 또 어느 정도 위치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 사이즈랄지 깊이랄지 그 다음에 프라이빗 완벽하게 보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나중에 다 완공이 된 뒤에 사용을 하다가 변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또 그 예약 손님을 받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그 예약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런 로스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이건 이제 노골적인 제 성토, 제 스스로에게 반성하는 이야기를 약간 꺼내면서 이 펜션의 약간 장점을 또 꺼내면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 스스로의 이제 단점, 제가 실수했던 거 아니면 생각 못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 우리 이제 건축을 아까 이제 스타 건축가 아니냐라고 이제 저를 좀 치켜 세웠는데 그럴수록 자기 생각이 많아요. 건축가들이. 그냥 자기 생각이 많아서 아무리 건축주님이 막 설명을 해도 머리에 넣기가 힘든 그런
단계에 온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약간 금방 뜨는 거죠. 우리, 솔직히 말하면 잘난 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뭐 아무리 뭐 스타 건축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잘난 구석이 있어서 잘난 척은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설계할 때도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다 지나가서니까 제가 오픈하는데, 아, 왜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이걸 요구하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요? 있었죠. 지금 다 지나가고, 네.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 거를 다 받아주시거나 설득을 시켰던 부분이 꽤 많아요, 여기서. 근데 이제 제가 다 찍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대부분 맞았구나. 특히 제가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아, 이게 풀의 크기, 지금 요게 자쿠지의 크기, 사이즈, 그리고 자쿠지 위치하고, 요거는 약간 도면하고 다르게 바꿨잖아. 그렇죠.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 왔을 때 되게 약간 기분 나빴어요. 아, 그래요? 아, 기분 나쁘죠. 언짢죠. 왜 이거 시킨 대로 안 하고. 왜 이래 꼭 이렇게 했어. 여기는 내가 생각한 구석에 뭔가가 있었는데 이걸 자쿠지를 넣어놨어? 아, 이거 뭐지? 원래 자쿠지 위치가 수영장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이게 수영장이고. 수영장이 자쿠지에 밖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안 하지? 이랬는데, 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알았어요. 이게. 자쿠지는 겨울에도 영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구석에 가야 되고, 수영장은 사실은 우리 가족도 한번 왔었잖아요. 우리 가족들 왔는데, 정말 애들이 수영을 진짜 좋아하는 애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30분 이상 안 했어요. 안 해요. 그렇죠. 그것도 여름에 왔었어요, 그때. 여름에 왔는데도 수영을 30분 이상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뭐 쓸모없는 게 아니라, 쓸모는 있는데 30분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보통 사람의 체력으로는 30분 이상 하면 지쳐서 피곤하기도 하고, 뭐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그 지점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영장이라는 게, 그 풀빌라에서 수영장은 관망용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죠. 약간 그 사진 찍는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 보여주는 식도 있고요. 맞아요. 여름에는 이제 보통 거의 이제 그 냉수로 수영하잖아요. 그럼 아까 그 건축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게 하면은 30분, 많이 하면 1시간이에요. 1시간도 할 수는 있는데 1시간 이상은 못 하는 거죠. 못해요. 절대 못 해요. 발은 담글 수 있어요. 그렇죠. 수영은 못 해.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영장이 그 자쿠지 쪽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 스키 부분도 있고요. 문을 열잖아요. 그 그렇죠, 스키도 그렇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청소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쿠지가 있으면 안쪽에 있으면 이 테라스 문을 열고 자쿠지하고 바로 통하게 주게끔 그렇게 이제 생각을 머릿속에 제가 하고 있었는데 또 건축가님은 이제 그 이런 실용적인 면에 활용적인 면에서는 아직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거의 좀 운영을 했다시피 많이 하시고 경험이 풍부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풀이 안쪽에 와야지 풀빌라에 왔는데 한 2-3시간은 놀 건데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저희 가족도 와도 놀아보니 그거는 물멍에 가까운 기능을 하는 거지. 물멍. 이래 물을 보고 기분 좋아 라고 좀 발도 좀 담그고 그런 기능인 거지. 실제로 이걸 막 수영을 즐기는 개념은 아주 짧았다. 짧죠. 오히려 자쿠지는 그때도 우리 애들 자쿠지에 들어가고 그렇죠. 오히려 몸 데피는 걸 더 즐겨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대중 목욕탕에 가면 30분 이렇게 못 힘들거든요. 본인은 엄청 오래 있었는 걸 생각했는데 결국 실적으로 시간을 재보면 맞아요. 거의 뭐 30분 정도 하면 힘들어가지고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 자체가 이런 그 대형 수영장이 있잖아요. 공용으로 쓰는 것들은 그것들은 제 생각인데 굉장히 이제 관리하는 데 문제고요. 또 그 커플들이 이렇게 이런데 오면은 그 부담스러워 해요. 그리고 같은 물에 그 둘만이 들어가려고 그러지 모르는 사람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영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맞아요. 이 풀빌라에 공용 수영장이 있는 거는
패밀리 펜션 네, 정도에서 맞아요. 필요한 네. 거고, 네. 지금 사실은 우리 커플 펜션 이야기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그건 거의 조금, 불가능. 그렇죠. 커플 펜션에서 공용 수영장을 쓴다? 이건 약간 잘못된 생각이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즈가 네.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이게 8평인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4m, 2m인데, 아니요. 그 객실이요? 크기. 네, 한 8평 정도 되죠? 네, 되죠. 요 네. 사이즈가 진짜 적절한 사이즈. 네, 왜 그러냐면, 이제 2명 정도 사용하기가 딱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그 다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크면 또 효율성에서 떨어져요. 또, 객실, 뭐, 6개, 7개, 뭐, 9개도 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운영상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운영상 힘들다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청소의 개념이 좀 있죠. 그렇죠. 관리 면에서 청소를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두 사람이 사잖아요. 예. 그러면 2-3시간이면은 다 청소가 끝나요. 끝나야 되는 거죠. 힘도 안 들고. 예. 근데 이제 객실 수가 많아지면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평수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일단 늘어나는 거에 대한 회수의 기간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사용자의 입장에 만족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요 8평이 되게 적절한 평수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이 있고 거실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바깥에 이제 사실 바깥에는 건축면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자쿠지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래서 정원이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펜션이 저는 되게 스탠다드한 펜션이다. 교과서적인 펜션이다. 심지어는 요거는 제가 잘했는 거 이야기할게요. 네. 이제 이게 요 펜션 유닛 한 개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잖아요. 네, 그냥 바로 그렇죠. 밖에서 못 네, 보이고. 네. 근데 문은 안 달고. 네, 뭐 그렇죠. 애매하게. 네. 사실은 애매한 건데, 애매한 게 좋은 게 문을 닫아버리면 철장 안에 갇힌 그렇죠.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이 있죠. 또 그냥 안 달고 있으면 밖에서 다 보이고. 다 보이고. 근데 요거는 꺾어서 들어와서 안 달고 개방감이 있는데 막 들어오지는 못하고 안에 누가 나를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아무나 그냥 선뜻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감이 있고, 근데 이제 5개의 객실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우리는 골목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잘한 거는 제가 엄청 우겨서 담장을 하자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그것도 담장도 뭐 그때 이야기가 많았는데 꼭 저는 이걸 좀 차분하게 뭔가 정리하자고 이야기 아마 말씀드렸죠. 그 같아요. 근데 담장을 그때 이제 좀 낮게 하냐. 그래서 개방감 있게 그 철제로 해서 이렇게 밖에서 보일 수 있게끔 하느냐, 아니면은 좀 높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좀 의견이 좀 있었잖아요. 엄청 많았죠. 네, 근데 적절한 높이가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약간 답답한 느낌도 있고, 낮으면 뭔가 약간 남이 보는 것처럼 좀 더 낮으니까 오픈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까발쳐지는 느낌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도 시크릿한 사적 그렇죠. 공간으로 들어오는 공간인데, 그래서 그때 좀 더 낮게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도 가족들하고 막 상의를 했을 때 더 낮게 해야 된다고 막 엄청 했는데 제가 이건 책임진다. 이건 높여라. 높이셔야 된다. 이거는 내가 양보하면 안 된다. 그거가 괜찮았던 거죠. 완전히 지금 만족해요. 그때 낮췄으면 정말 그거는 좀 아쉬웠었을 거예요. 조금 너무 개방감이 있어서 조금 뭐랄까 저희가 지금 현재 담으로 꺾어서 들어오잖아요. 그거하고 언밸런스 나올 것 뻔했어요. 지금은 이제 적절하게 비율이 맞잖아요. 맞아요. 저희 담하고 바깥에 외벽하고 적절하게 그렇게 해서 바깥에가 또 이게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야간에는 좀 너무 낮으면 부담스럽고 또 너무 높으면 답답하고 적정히 허주가님 그건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이거 우연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마음씀이 좋아서 그 우연이 긍정적으로 풀렸다고 봐야 되나. 이 골목도 약간 꺾여서 맞아요. 꺾였어요. 그 사적인 공간에 들어오는 게
좀 엄밀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더 부과됐잖아요. 네, 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보였으면 저게 누가 들어가는지 바로 뒤따라 들어오는 소리 그렇죠. 다 보이는데 한번 딱 꺾어가 들어가니까 앞에 들어가는 처음에는 사람이 잘 안 보였지. 저희가 이제 그 내방 고객들이 처음에 손님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꺾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객실 어딥니까? 이래요. 그럼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딱 꺾으면서 보이면 거의 이제 그 손님들이 기절하죠. 좋아라가죠. 갑자기 탁 나타나니까. 기절하죠. 딱 일자로 돼 있으면은 무슨 뭐 부인텔 모텔도 맞아, 아니고 맞아. 이런 느낌인데 저희는 완전히 딱 꺾여서 오솔길처럼 담장 어디죠? 서울에 있는 무슨 벽돌담 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서도 다시 한번 꺾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꺾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진짜 그거 상의 많이 했었잖아요, 저하고. 못된 마음 안 먹는 이상은 옆집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 옆집으로 쓱 들어갈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그렇죠. 분이 있는데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웬만한 용기로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여긴가? 일단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 공간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진짜 마음만 먹으면 옆으로 쑥 들어가가 나무 집 들어가가지고 훔쳐보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없었죠. 지금까지. 한 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 단 한 건도 전혀 없었죠. 그리고 완벽하게 그 프라이빗을 구하니까 누가 관심도 없고 딱 들어가면 여기는 내 공간이구나. 이런 느낌. 옆집에 들어갈 생각도 전혀. 저도 사실은 여기에 지금 요 방에 오면서도 옆집에 들어가 볼 생각을 단 1도 안 가졌거든요. 그게 원래 심리가 그렇잖아요. 옆에 구멍 나 있으면 들어가 보고 싶은, 구멍 나 있으면 들여다보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그거 하나는 제가 잘했다. 뭔지 몰라도. 맞아요. 건축한 설계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 작품이 좀 나왔고, SNS랄지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뭐 평가가 좋게 나오나요? 좋죠.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아니고 우리 사장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 기대를 잔뜩, 제 이야기를 지금 듣고 기대를 잔뜩 하고 오신 분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왔는데 저거 왜 저래? 이 마감이 왜 이래? 이건 뭐 전구가 왜 이래 커?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당당한 게 뭐냐면 이거 지은 공사비를 대비해서 말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이 공사비 듣고 나면 절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 이제 그 공사비 부분이 아니라 이거 처음에 오픈했을 때 벤치마케팅 하러 몇 번에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물어봐요. 근데 이제 차라리 오픈을 하고, 제가 펜션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기 와서 좀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제가 다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오픈하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지역에서 안 할 거고, 조금, 거리가 있을 곳에서 하실 거니까. 그러면 제가 다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조사만 하고 가시죠. 그리고 사진 다 찍어갖고 나중에 이제 보면 저희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집은 어때요, 실제로? 장사가 되나요? 글쎄요. 그 다음에 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확인 안 해봤는데 근데 너무 똑같이 하면 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어차피 모방 할 건데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똑같이 해서? 똑같이 한 데도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딸이 전화 와가지고 아빠 똑같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다 해서 그거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곽희수 건축가님이 설계했는 웨이브온이라는 카페를 똑같이 뺏긴 울산에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 소송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패소를 했어요. 카페 했는 데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허물을 하고 나왔어요. 허물을 하고? 와.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근데 거기는 약간
서로 조금 카피할 수도 있다고 나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따라서 하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죠, 그냥. 똑같이 했다며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또 거의 똑같이 했네? 아, 이거 조사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이거. 근데 건축물은 아니고, 이제 인테리어랄지,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5/5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거의 똑같이 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근데 우리가 먼저 오픈했는데, 나중에, 거의 저 후에 오픈했거든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더 이상 뭐 얘기 안 했죠. 근데, 공간은 어떤가요, 그게? 저는 몰라서. 거기는 이제, 자본을 좀 많이 들여서, 이렇게 건축을 했던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중간, 아주 소잡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한 건데, 그래도 저는 건축가에 만나서 이렇게 성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사비를 들으면 이제 깜놀하실 건데, 이제 약간 적당한 금액으로 네. 잘 지은 걸 치면 저는 굉장히 잘했다. 이 펜션이 네. 굉장히 장점이다. 제가 애시장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네. 이 펜션을 그냥 약간, 아유, 뭐, 그렇게 처음에는 좀 시덥지 않게 생각했었잖아요. 아유, 맞아요. 저도 제 마음대로 막 구조 변경해가지고, 맞아요. 뭐, 제 입장에서 담장도 설계 도면대로 안 하고, 수영장도 안쪽에 있는데 빼고 노치나 씹어 넣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좀, 근데 우연찮게 잘 하신 것도 많아요. 우연찮게 잘 하신 거는, 아니, 저한테 대부분 물어봐서 했던 것들도 많지만, 우연찮게 잘 하신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관리동을 제가 분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죠. 제가 그거를 이제 꼭 붙여야 된다. 저한테 계속 설명했어요. 왜 붙여야 되냐? 붙여야 된다. 안 그러면 지쳐. 이런 걸 저한테 엄청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붙여서 사실은 보기가 더 좋아졌고, 마당 공간도 훨 좋아졌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마당도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거 콘크리트를 부을까요, 말까요는 이제, 부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냥 물어보신 거야. 그때 제 기억에. 이미 결정이 났었죠. 났는데 저한테 물어보고, 저는 확신을 줬죠. 콘크리트 최고다. 제가 아마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기억은 안 나실 수 있는데, 콘크리트 최고다. 깔끔하게 부으셔라. 했는데, 부었는데, 실제 괜찮아요. 제가 생각했던 연출이 나왔던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막 진짜 대충 조경을 하는 바에는 지금 홀라요. 백색의 느낌의 콘크리트 건축과 회색의 어떤 바탕이 깔려 있어서 건물이 훨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 잔디가 더 심었으면 안 됐겠죠. 저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냉정하게 이야기해도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적 감각보다는 운영적인 차원에서 콘크리트를 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당연하게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만약 잔디를 심는다든가 그러면은 벌레들이 일단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잡초 제거해야 되죠. 그 관리돼야 그 다음에 눈이 또 많이 내리죠. 그 다음에 해송의 우회가 있잖아요. 해송의 이파리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노란물 또 제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 면으로 그냥 콘크리트를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이게 좋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저는 콘크리트 벽에 포토존이라고 만들면서 지금 뭐 이렇게 뭐랄까 나무 한 3그루 화분 갖다 놓은 것도 그거조차도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냉혹하게 하나 정도만 있으면 제일 왼쪽에 거 그거 뭐죠? 뭐 매실인가? 아니 저기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냉정하게 저는 나머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이 콘크리트의 맛이 중요하다. 지금 이 건물은. 그래요. 두 개는 약간 좀 한쪽에다 좀 치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한쪽 저쪽 담당자들 쪽으로.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완전 펜션 운영의 스탠다드한 건물이 아닌가. 왜냐하면 커플 펜션에 커플이 이렇게 어지르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즈 펜션은 완전 병난다 하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난리 난다 그러시더라고. 또 오시는 분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객실이 좀 5개잖아요.
근데 이제 2개 객실은 그 어린이를 받아요. 총, 맞아. 그 3인까지 받거든요. 예. 받는데, 이제 제가 해봤더니 애들이 큰 손님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애들이, 저희가 이제 여기 바닥에 다 폴리싱 타일 60cm, 60cm 돼서 다 깔았잖아요. 그리고 하는데, 여기 애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진다든가, 발로 아장아장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뭐랄까, 기름때 같은 것들이 다 끼어요. 그래서 청소하는데, 그냥 성인들만 있으면, 2인 커플만 있으면 청소하는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20분이면 끝나요. 20분? 네. 알았어요. 20분.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가족 펜션 해봤잖아요. 네, 4인 가족에 뭐 4인실, 6인실, 9인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하면서 이 커플 펜션을 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제가 알아봤었거든요. 아까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일이 많아지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현재 둘 커플만 받으니까 일단 여러모로 굉장히 관리면에서 쉽고요. 9시, 오후, 저녁 9시면 거의 업무가 다 끝나요. 제가 원래 9시 반에 자거든요. 취침을 하거든요. 근데 가족 펜션 했을 때 11시, 12시까지 아, 그래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뭐 돌출 행동들이 있어요. 여기가 음주를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힘들죠. 그래서 아까 건축가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냥 커플은 이게 저희가 그냥 기본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공간도 되게 좋아요. 우연찮게 뭐 이런 좋은 공간을 할 수 있게 건축주님, 사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 상의를 하면서 됐지만, 방 공간과 네. 방과 거실이 모서리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8평이지만 작아 보이지 않아요. 네. 이게 대각선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확장된 느낌의 네. 공간이 있어서 네. 이게 되게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 있지. 지금 자쿠지도 적당한 공간 안에 들어가 있지. 네. 수영장이 있지. 수영장과 딸린 네. 정원이 있지. 네. 근데 이 각 객실에 들어오는 게 하나의 집에 오는 느낌이잖아요. 담장이 다 둘러싸여 있고 그렇죠. 골목으로 들어오는 이 행위들 자체가 다 집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추측할 때 여기에 오신 분은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방 고객들이 이제 거의 커플들은 제방 고객이 많이 없거든요. 네. 원래는 없죠. 그렇죠. 원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사귀고 이제 사귀고 있으면서 또 헤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때 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많이 오신 분들은 4번까지도 제방 고객. 그렇죠. 제방으로. 저도 지금 사실 2번째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저 와이프가 여기 같이 말아 그랬어요. 왜? 왜냐하면 패키지고 아니 그게보다 더 가까운 데 있는데 뭐 집에서 이게 멀잖아요. 더 먼 거 아시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오는 게 더 먼 데 왔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 걸리는데 왜 거기 가냐. 근데 제가 이유를 적당한 걸 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 여기 와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물론 제가 설계를 했으니까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있겠지만 여기에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 공간에는. 제가 설계했지만 그냥 이게 뭔가 고향에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고맙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 홈페이지에도 또 건축가님 나름대로 홍보도 좀 해놨잖아요. 그러냐면 저는 요거를 제가 진 게 아니고 어차피 뭐 건설에서 적고 그렇지만 실제로 설계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구도를 잡고 생각도 많이 했고 방향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사모님이랑 한번 오셔서 평일날 그러니까 알죠. 사실은 평일날 진짜 오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좀 이제 지금 한창 공부가 아니고 학교를 가야 되는 나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이 오롯이 펜션은 오롯이 스탠다드한 펜션이다. 근데 이게 펜션계에 거의 나는
스탠다드 펜션이라고 생각이 옳으십니까? 제가 이제 보기에도 이제 여기에는 그 가족 그 펜션을 하면서 그 주위에 그 잘 된다는 펜션들 있잖아요. 그 많이 가봤고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디자인이 어떻게 된 건지 해서 이제 설계도 반영도 많이 시켜달라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근데 거의 펜션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나중에 힘들어서 다 못 오겠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골병 난다 그러죠. 골병 난다고 그러거든요. 골병 나죠.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무조건 2층을 만들지 말아라 했잖아요. 아, 진짜 우리 촬영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얼마나 네, 많이 그렇죠. 했습니까? 제가. 거의 네. 1시간 이상 그 포인트가, 이야기만 있잖아요. 2층, 그러니까 다락, 복층, 저는 만들지 마라. 절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했죠. 처음에 그 설계할 때요. 왜 그러냐면 복층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거든요. 계속. 근데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어떤 들고 가야 돼요. 뭐 청소기를 들고 가든 뭐 친구를 들고 가든 걸레도 들고 가야 들고 되고 가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쌓이잖아요. 그럼 관절이 아파요. 그럼 나중에 못 되겠다고 그래요. 거의. 그래서 그 2층을 제가 또 2층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하니까 아이들이 오면 위험해요. 아이들은 무조건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위험해. 그리고 침실이 위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또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없으니까 그냥 애들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그 불편한 게 없잖아요. 바로 화장실에서도 바로 갈 수도 있고 그 여러 면에서 이제 그 제가 복층을 그 어렸을 때는 좋아했겠지만 지금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아마 복층 가지고 있는 펜션 그 업주들께서는 그 완전 스트레스일 거예요 아마 그게. 어떻게 하면 건축물을 짓고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있죠. 네, 그런데 또 그 용적률이랄지를 계산해서 또 그 공간을 넓히려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룰이 몇 가지 있죠. 펜션에는 룰이 있죠. 한 평이 10,000원 네, 이렇게 계산하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아니게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아니니까. 바뀌었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평수를 키우는 목적으로 다락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기는 14평이니까 14만 원 받겠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죠. 알죠, 저는. 네, 그렇죠. 그런 시절부터 제가 펜션 설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펜션 설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뢰를 좀 이분하고는 신뢰가 감이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저 또 설계하는 측면에서 조식 공간을 제가 이제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조식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조식을 그 제공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그 차이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운영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그 지금 이 시스템을 약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조식도 이제 곧 이야기할 텐데, 일단은 이제 자쿠지, 이제 그 펜션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사서 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게 중요하냐, 요거를 좀 이야기해 보고 싶거든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면, 이제 풀빌라를 해야지 돈이 되는 거는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풀빌라가 사실 그 가격대가 그 너무 너무 거품이 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시면. 아니, 왜 그러냐면,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8인 가족이, 대가족이, 그 독채로 풀빌라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커플로 왔을 경우에는,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이 필요하다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그 가격이 비싼 데는 뭐 50만 원도 받고 저렴한 데는 20-30만 원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풀빌라들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가격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풀빌라는 가격을 적당히 잘 맞춰야 된다. 요 이야기로 제가 그렇죠. 정리를 할게요. 네. 근데 풀빌라 너무 비싸게 하면 손님 안 오면은 그 꽝이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맡기죠 뭐. 네, 그렇죠. 그분들의 의지로 의지나 아니면 운영으로 맡겨버리고 네. 왜냐면 풀빌라를 하는데 풀빌라에는 무조건 자쿠지가 들어가야 된다. 요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제 건축가님이 제가 처음으로 이제 풀빌라에 자쿠지를 집어넣었잖아요. 네. 넣었는데 지금 영업 노하우다 보니까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말하면 안 되는데 예. 조금만. 근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에서? 왜 그러냐면 이 겨울철에는 이제 풀빌라 자체가 실내 풀이 있는 경우와 실외에 풀이 있는 경우가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겨울에 뭐 운영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실내는 그 습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습기들이 많아서 이제 침구랄지 이런 것, 뭐, 전자제품 이제 문제가 이야기할 것 같고, 실외에는 이제 겨울에는 대부분 안 해요. 아, 그렇죠. 네, 춥고 효율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운영을 안 하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냥 12, 1, 2, 3월, 4개월은 저희도 안 하거든요. 네. 그거를 자쿠지로 이제 커버하는 거죠, 저희는. 그 자쿠지는 다른 데서는 그 비용을 받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있는데 저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노하우일 텐데, 네. 자쿠지를 한 개 더 추가하면서 관리에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자쿠지 자체를 생각 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네. 자쿠지를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자쿠지를 운영하기 위한 스트레스, 아니면 전기세, 뭐, 보일러세,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고요. 네, 그렇죠. 염려하는 거죠, 네, 미리.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것도 잘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노하우까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자쿠지가 있으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겨울에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까도 온수 풀은 30분밖에 이용 못 하는데, 비용, 보통, 적절한, 저희 같은 경우에 한 6톤 정도 들어가거든요. 수영장 물이. 예, 예. 그거 데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분 쓰고 그 비용, 데핀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자쿠지는 보통 500리터, 400리터면 자쿠지는 다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의 1인가요? 거의? 그 물량이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 진짜 펜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하면, 수영장 물을 어떻게 대필까? 이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자쿠지 어떻게 할까? 또, 여기 공실일 때 겨울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다 걱정거리고 그게 부담돼서 못 하시는 분이 엄청 많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면, 다 다르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다 다르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맞나요? 제 설명이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자쿠지 따로, 수영장 따로, 방 따로, 그리고 화장실 샤워물 따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따로따로. 완전 따로 하면 한 세트로 묶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따로 하면 여름에 수영장 할 때는 수영장만 데피고, 그렇죠. 겨울에는 수영장 그거 딱 차단하고 나머지 다 운영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통 난방 따로, 바닥 난방 따로, 그렇죠. 그 다음에 온수, 화장실 온수 따로, 자쿠지 따로, 그 다음 수영장 따로. 그럼 이게 고장나도 이거 상관없이 다 돌아가죠.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로 묶어놓으면 일단 좀 문제가 하나 고장나면 다 고장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죠. 뭐 이렇게 자쿠지 고장나도 오늘 자쿠지가 고장나서 약간 싸게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예의상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수영장 원수 데피는 것도 제가 이제 많이 알아봤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가스로 할 거냐, 그 다음 기름 부위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전기 부위로 할 거냐, 그 다음 열 교환기 그걸 할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는 이제 그 전기로잖아요. 예, 예. 전기로 하는데 아주 잘 알고 있죠, 네. 저는. 전기 요금 안 나와요, 별로. 근데 지금 가스라면은 400만 원씩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5동에 관리동 있잖아요. 네. 한 달에 전기세가 대충 얼마 나옵니까? 여름철에 80만 원 나오고요. 예. 겨울에 130만 원 나와요. 전체 다 돌리는데. 완전히 지금 그냥 풀로 돌렸는 달에 네. 말하는 거죠. 풀로 이번 달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온, 네, 겨울에 때 최고 많이 들어온. 이번 달 청구 요금이 120 얼마인가 나왔거든요. 130만 원 거의 가까이 좋아요. 나왔어요. 거기서 약간 더 플러스 해도 150만 원 안 넘겠네요. 150, 지금까지 130만 원 넘긴 적이 없어요. 아하.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가끔 SNS 카페 같은 데 보면 예. 난방기 그 수영장 돌리는데 예. 그 가스요금 400만 원 나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또 어떤 데는 뭐 600만 원 나왔다는 그 영수증 인증도 해고 그랬더라고. 제가 약간 깜놀하는 게, 예. 제가 그 수영장이 있는 주택을 설계했거든요. 예, 예, 그때 예. 가스보일러를 수영장용으로만 예. 가스보일러를 2대를 설치했어요. 예, 그 집에. 예. 그- 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설계 그러니까 적용을 어떤 걸 할 거냐에 연료를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